공표적 면적이 없습니다. 직권 남용과 국회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예,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또 이제 실질 심사를 하겠죠. 예, 예. 그 담당 판사가 정창호 전담 판사인데 예.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잘 알고 아주 합리적이고 예. 이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조원동 수석 예, 영장 기각했죠. 기각했었죠. 그러다가 백남기 또 예, 농민에 대해서 영장 예. 발부하면서 밑에다가 예. 뭐 협조를 예, 얻어서 예. 협력을 얻어서 하라 했는데 뭐 보면은 그러니까 양쪽 다 해당하는 뭐 진보라고도 할 수 없고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법관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한 분으로 보이고요. 그런데 그 지금 영장 청구가 결국 뭐 직권 남용, 뭐 강요, 그다음 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이 있는데 네. 이번 이재용 부회장 이런 걸 볼 때 예. 이게 그 법원에서 자세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예. 자세를 가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4분 청구된 중에 김상률 전 수석만 수석만, 기각되고 나머지는 다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수석이 과연 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얼마나 관여돼 있고 그다음 이걸 통해서 문체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어떤 강요를 했는가 이 부분이 과연 소명이 제대로 됐는가가 결국 발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. 그래도 수사는 해야 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신동철 비서관이라든지 뭐 그 여러 사람이 구속됐지 않습니까? 네. 그 사람들은 실행자예요. 그러면 실행자가 있으면 분명히 시킨 사람이 있고 그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건 말이 안 되죠. 팔다리는 있는데 뇌에서 명령을 받아야지 팔다리가 움직이는데 팔다리를 구속시켜놓고 그 시킨 사람을 수사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말은 김기춘, 조윤선이 그 시킨 사람이냐 그게 소명이 근데 돼야 한다 이 현재까지 말이죠. 드러난 거는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유력한 건데 뭐 나름대로 최종 뭐 종착지는 또 박근혜 글쎄 대통령. 그 이상도 최순실이 아닐까요?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김기춘 실장의 뭐 조윤선 장관, 김기춘 실장의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수사가 더 세게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다음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즉 김기춘 실장이 이제 완전히 끝까지 몰렸을 때 이 왕 실장이 예. 어떤 이야기를 할까? 즉 내가 과잉 충성을 하려고 예. 내 선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아하. 했다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인가? 예. 자신이 몰리다 못 튀어서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시받아서 한 것이다. 이렇게 핑계대고 또 빠져나갈까라는 그 마지막에 한번 진짜 마지막에 이 근데 시점을 보고 싶어요. 만일에 네. 김기춘 실장이 관련됐다면은 지시를 받았다고 해서 김기춘 실장의 어떤 죄가 없어지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. 예, 아니지만 예. 나중에 재판할 때 양형에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으로서는 법리의 전문가인 벽굴하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을 보호할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데요, 거죠. 또 하나 이런 문제도 이런 의문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근데 10,000명에 가까운 그 블랙리스트 명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받았냐? 예. 실제로 피해는 정말 뭐 무슨 돈을 피해- 못 받은 분도 근데 있고. 이제까지 지원을. 주던 돈을 줄여서 준 게 그게 피해냐? 왜냐하면 그다음에 작년에 이만큼 줬으니까 올해 이만큼 왜 안 해놓느냐? 그게 과연 정부로 지원하는 정부가 그걸 형사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냐?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은 블랙리스트가 도대체 뭐냐? 뭐 때문에 어떻게 누가 피해를 받느냐? 이런 것도 봐야 되거든. 그래서 그 자체가 명단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느냐? 아니면 그 명단은 어떻게 작성이 됐느냐? 그 명단은 뭐 이를테면 예. 과거 정부에서 예. 지원받았던 사람들 거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좀 분명히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예. 있습니다.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는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닙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조사하다가 국민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예. 각별하게 신경을 써 조사하게 됐는데 저는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은 영장이 청구가 될 거라고 보는 게 검찰 특검에서 그야말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. 이 두 사람이야말로. 왜냐하면 유진현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실체를 언급한 증언 이외에도 김영한 전 수석의 예, 비망로라고 비망로. 업무 수첩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의 장자라고 해서 깨알 같은 업무 지시, 문학에 대한 예. 사상적 편향을 가진 사람을 감시하고 색출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파쇄된 폐기한 컴퓨터 하드를 복원시킨 내용에 보면 바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들이 드러나고 있었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 보고한 기록까지 현 장관입니다. 현 장관에까지 예.
이런 문제에 연루되면 사퇴해야 되는데 사퇴도 안 하는 거야. 자꾸 전 장관이 입에 붙었는데 아주 이례적이어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런 물증과 그리고 증언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예. 두 사람은 이번 블랙리스트에 대한 그 책임자, 집행자로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희가 또 영장 실질 심사를 또 기다려 봐야 합니다. 근데요, 우리가 이 매일 누구한테 영장, 사실 이 평시 같으면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. 그런데 이제 뭐 너무나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일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구속영장 청구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. 이거 참 슬픈 현실이거든요. 자, 이 슬픈 현실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